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국에서 오신 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데레이터를 맡은 문교시설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후카보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2부의 진행 방법인데요. 아까 취지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1부의 각국의 기족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된 몇 가지 부분을 횡단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나라를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받은 한 나라가 한 분이 대표를 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은 3분 이내에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부를 저희가 다시 전반 후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 2부 후반에서는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 부분에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아이들의 학습 공간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서브 테이마라고 할까요?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깊이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학교에서 모여서 배우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가 배움의 장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공간을 제공하는 복지적인 기능 그리고 인간성을 함양하는 사회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제한적인 이 학교 시설 전체를 다시 한번 배움의 배움터로서 재탄생시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 학습을 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한 그러한 니즈에도 맞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일랜드의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일랜드에서는 외부 교육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일랜드는 굉장히 특징적인 기후인데요. 이때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수업을 외부에서 실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야외 활동에서도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기와 관련해서는요. 이 환기도 NEHR을 활용했습니다. NVHR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는 기계식으로 환기를 하는 건데요. 또 공기를 다시 재순환을 시켜서 이 안에서 온도를 보고 다시 순환시키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또 우리 문화 측면에서도 인식의 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라던가 아니면 오래된 디자인의 경우 화장실의 문의 구조가 좀 안 좋거나 했는데요. 그거를 더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균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제가 동시 진행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수용 인원수의 그 캐파시티, 그러니까 수용 능력도 확대를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태가 급속히 변화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굉장히 심하게 겪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는 그 학생들이 이제 재택 수업을 하고 재택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연결돼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뭐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학교가 필요한지 학교 시설이라는 게 이제 존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학교 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는 미네르바 스쿨 뭐 그런 스쿨에 대한 그 이제 탐색, 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도 좀 활발히 사실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으로 공부하고 만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혼자 고립되어 가족과만 생활하는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사회성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남과 이렇게 뭐 부딪히면서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육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배울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런 대면 학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 대면 학습을 좀 다양한 그 학생들의 초점을 맞춘 대면 학습을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부각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공부하는 이제 일반적인 학급 교실 이외에도 학교에 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의 분위기, 공간의 구조, 공간의 종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돼서 기존의 학교 공간을 좀 그 우리 학생 친화적으로 또 교사 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하자라는 이런 동력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이 또 언제든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그 계기가 되면서 IT하고 이제 모바일 기술 발전과 연계한 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도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도화가 됐고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박성철 저희 그 박사님께서 올해 중점 연구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IT 교육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구조, 공간의 종류, 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또 인력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올해 그 말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 토론자 각국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そしたら続きましてニュージーランド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 예, 이어서 뉴질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약간
뒤처져진 것 같았어요. 남쪽에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학교는 사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학회 과학 분야 GNS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고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저희가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그 뭐 새로운 수법 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중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가치 있는 발표로서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그 의원분들께서요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좀 다행이었습니다. 학교를 모델로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그리고 부모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환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보수 유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 세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문을 연다든지 그리고 거리를 둔다든지 되도록이면 이러한 뭐 전자적인 기기를 사용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지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역시 그 균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은 부모들도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플러스 면이 많습니다. 실물적인 외부의 환경, CO2가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구조적인 분야도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추우면은 나가서 뭐 활동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환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창문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문은 원래 필요 없는데 왠지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마루의 5% 그러한 에리아의 5%가 창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건지 옆으로 긴 건지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라든지 환기할 수 있는 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4개국 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대 공약수처럼 제가 공통점으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못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학습의 중요성 또 고마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반면에 그렇지만 코로나 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를 계기로 대면 학습의 하나의 뭔가 새로운 양상으로
단순히 교실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자라는 그러한 아일랜드의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실 안에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각국의 발언을 듣다 보면은 학습 활동이 교실 안에 그치지 않고 복도를 비롯한 주변 부분까지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활동으로서 일본에서는 예전에는 교사가 교재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 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각각 나라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복도라던가 그러한 공간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공간 디자인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일랜드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셀형의 교실이 하나 있고 또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특히 만 9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는 소송이 많은 나라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소송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반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아이를 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조짐에 대해서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컴퓨터 구역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검사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렇게 뭔가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다 같이 뭔가 선생님의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뭔가 능동적인 교육으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독립성 그리고 자율학습 그리고 반에서도 화장실로 갈 수 있게 한다. 선생님도 제대로 뭔가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 안에 있는 박스가 폐쇄된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회유식의 복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복도죠. 이 회유식 돌아다닐 수 있는 복도라고 할 때 당국은 뭔가 뭐 불에 타기 쉬운 소재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소인원수의 아이들에게 캐주얼한 그 학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PC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언스, 과학, 예술, 미술 등등입니다. 또 굉장히 금전적인 금전적인 영향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뭐 2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학생들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가지고 학교 교실 그리고 또 학교를 건축하는데 이제 급급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급감하고 또 교육 과정이 학생 맞춤형의 이제 교육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의 지식 전달 교수 학습 방법에서 개별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 및 프로젝트 학습 중심의 개별화된 이제 교육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교실이 이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양한 그 기능과 이제 종류와 규모를 가진 많은 교실들이 이제 필요한 반면에 국가 그리고 또 지자체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요구하는 교육적인 요구 시설을 모두 다 이제 충족하도록 공간을 이제 무한정 확충할 수는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존에 단순히 이제 이동 통로로만 사용했었던 복도와 홀을 좀 학습에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을. 그런 거에 대한 요구나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룸과 그 실습 교실 이외에 교실과 연계된 복도 그리고 홀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교실과 그 공간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런 기존의 이제 획일적인 공간과 다른 공간을 좀 만들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그 교실과 복도를 연계하는 그 공간들의 구조가 개방적이고 가변적이고, 또 다목적 그 계단을 구조로 가지고 있는 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과 다양한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아까 그 사례에서도 좀 교사들이 계획 과정,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도 포함해서 계획과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를 교육시설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가 한국에서는 되었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란 게 사실은 이제 사용자의 의견을 듣다 보면 관리 용이적인 측면 때문에 과거에 이제 학교와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학교가 되는 부작용, 그리고 여러 사용자의 다른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학생의 중심을 둔 교육을 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교사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향후에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 한국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근대적인 뉴질랜드의 학습 스페이스로서는 유연성 있는 스페이스, 교실 안은 부분도 유연하게 활용하고 셀형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생적인 협력적인 다목적 스페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복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영역, 그리고 야외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을 이용을 하고
퍼포먼스, 쾌적감, 편등성, 그리고 서로 다른 학습 활동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의 공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인게이지먼트 부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환기를 잘 순환시키고 그것을 평가하고 밀폐된 환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감을 통해서 복도를 오픈 스페이스로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가능한 디자인 설계로서 거기에 그 티칭 스페이스를 만들고 가변적인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적인 면도 중요시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일 경우에는 그러한 곳으로 구사한다 해도 그렇게 뭐 건물을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낡은 건물이라 해도 디자인적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일러성 감염증도 있기 때문에 높은 창문을 통해서만으로 충분한 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형 코로나 때도 환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예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그거를 많이 실천했고요. 그거를 잘해주는 메이커를 찾아서 높은 데에 있는 창문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통풍 그리고 천정 퀄리티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선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는데요.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시면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요. 그 발표자 여러분께서 good question이라는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그 신형 코로나 때 산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하고 동시에 야외에 나간다. 사실은 그것이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 깨닫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보다도 쾌적한 학습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교실과 복도라는 학교 내 공간이 전체가 생활터가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야외 공간도 배움터로서 운동의 장소뿐만 아니라 배움터로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긴급시의 대책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실은 어떠한 가능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평상시에도 풍요로운 활동을 자아내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이 여러분께서도 평가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때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대응할 때 학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간 이용 양식을 개척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친수로 바뀌는 힘 그리고 지혜가 인간에는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 같이 아이를 지역에서 키워보자 그러한 힘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 발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가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가사마 선생님께서 충분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때 시기와 기가스쿨 한 사람 한 대의 PC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한 사람 한 대씩 PC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후에도 지금도 PC를 잘 이용을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PC만 있으면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제 참가극 여러분과 함께 도쿄 도내로 시찰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룹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학생들이 PC를 들고 복도에 나오고 벤치에 앉아서 PC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시츄에이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어디서든지 학습 공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신종 코로나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기가스쿨 실현화하고 겹쳤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 1부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요. 적어도 저희 시대 때보다는 제 시대에는 학교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 교실을 확보하고 학교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최근에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생활하는 터로서 풍요롭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참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하는 장소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요.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요.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일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학교 시설을 생활의 장소로서 설계한다라는 것이겠죠.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 이러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도시부에서 많습니다. 이때 또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와 더불어서 도시부다라는 특징을 생각하면은 캠퍼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 배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고립된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이것이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러한 환경에서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열리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스포츠홀이라던가 여러 활동에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지역의 여러 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이후도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또 이를 어떻게 설계, 디자인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적인 목적이 있는 부분, 여기에 아이들이나 교사가 오는 이거는 여러 목적, 멀티퍼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부분을 멀티퍼퍼스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사회적인 이벤트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리사이털이라든가 연주회라든가 그러한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학교를 설계할 때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을 할 때 공적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각각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매우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편의성 있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더 다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 자료에서도 소개드린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학교 계획 시 생활의 장소로 배려하고 있는 계획 기법 중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본 어제 방문한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학급 교실 내에 동굴이나 새동지 같은 소규모 공간을 계획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이 쉬거나 친구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도 공간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포켓과 같은 공간을 계획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규모의 홀이나 락커 스페이스 같은 공간들은 공간을 재구조해서 아까 체어 계획 기법 얘기도 하셨는데 벤치나 앉을 수 있는 마루, 테이블 등을 설치해서 휴게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 두 개층 오픈한 다목적 계단을 통해서도 휴게나 생활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사 휴게실, 학생 휴게실 이런 것들이 다 개별 실로 구획돼서 그쪽에 이제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 중간중간에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불어 그 학교가 끝난 이후에 또 맞벌이 부부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실을 학교에 설치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돌봄하고 생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역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01 통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or 9 a.m. to maybe 2 p.m. or 3. 죄송합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지냅니다. 예를 들어서 8시부터 오후 2시라던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활의 25%는 학교에서 보내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그냥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시간을 지내는 장소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시설은 홀스틱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더 건강적이고 또 배울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내의 좋은 공기의 공기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 감염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면도 시각적으로 편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연이 많은 공간,
더 실외에서도 학습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안도 구축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인 포용성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학교 설계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달성시키려고 주의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설계입니다. 혼수 또는 지진 이와 같은 자연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법적인 디자인으로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나가사와 선생님, 명예 교수님.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보충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클리님의 발언을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홀스틱한 환경 그리고 사회에서 아까 이산민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습의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원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를 이 코로나 때 누군가 뭔가 특정한 사람이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동시에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라는 것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성립되고 남녀 공동 참여가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음으로써 지역 간의 연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된 기회를 각 학교 좀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복합화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그거를 비용 들어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도 뉴질랜드도 오늘 강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중요성을 모두 다 같이 실감했기 때문에 어떤 그 앞으로의 학교를 조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경제를 통해서 사업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세트 매니지먼트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한 자산 관리 그런 보고를 듣고요. 저희는 상당히 크게 과제성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배움도 임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코로나 후의 사회로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요. 학생들의 학습 공간에 대해서는 시간상 이상으로 하려 이어서 후반부에 교직원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요. 자료도 나눠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일본에서 이것을 그 주제에 삼은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일본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배경은 현재 일본 선생님들은 국제 규격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교원이라는 방법의 개혁을 최중요 사항으로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급여를 개선하고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프트 면에서의 대책이 중심이기도 한데요. 학교의 시설도 교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지 못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나가사 선생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교직원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공토를 한 바 있습니다. 교직원의 일하는 공간은 일본에서는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상형까지 포함해서 4가지 기능이 있다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 4가지 기능을 각 상황에 따라서 확증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작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하는 교무실이 있습니다. 각 교원의 책상들이 있습니다. ICT화 대기존의 일본의 교무실의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개개인의 공간이 크지 않고 서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직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계속해서요. ICT화가 근무 환경에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면당의 공간은 크기는 별로 안 변했습니다만 서류가 많이 정리되었다는 면에서 고무 ICT화가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의 환경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협동 작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교사들은 학년 단위 또는 중학교 이상일 경우에는 과목마다 교과마다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먼저 워크스테이션으로서 회의를 하고 인쇄기, 복사기가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중학교 이상이면은 교과 담임 제도이기 때문에 교과 준비실에 준비를 해서 이러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와 함께 교원들의 리프레시하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교무실에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는 교무실 구석에 한 구석에요. 작은 키친 부엌이 있고 그리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요 좀 잘 마시거나 할 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약간 좀 뒤처진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각국의 아주 훌륭한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여자 개인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자 개인실 내에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식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설때 학교에 사진 찍었는데요. 뭐 근데 훈련 스페이스는 아니고요. 갱실의 한 구석에 간막을 두고 겨우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게 공간 설치가 앞으로 일본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교무실은 채점을 하거나 기밀 정보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무실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선생님 가까운 데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무실 내부에 이러한 코너가 있고 교무실 바깥인데요. 이러한 그 유리로 문이 있고 학생들이 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학생하고 교사가 소통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가지 기능을 분리하고 각 학교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각국에서 어떠한 교직원 공간이 있는지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일본하고 아마 비슷한 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그 이제 한 가정에 자녀가 예전에는 뭐 많게는 10명 이렇게 됐다가 요새는 1명이나 많으면 2명 정도밖에 낳질 않습니다, 자녀를.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선생님께도 굉장히 이제 보호받고 자라다 보니까 선생님께도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례들도 사실 많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교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회피하는 직종에 속할 정도로 이게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국가의 재정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 공간을 이제 바꿀 때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 바꿀 돈도 부족한데 교무실 같은 교사의 공간까지 바꿀 돈이 어딨냐. 이게 사치다, 국가적인 사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선생님의 사기가 다운되면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할 그 동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권도 이제 좀 침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무실 공간도 우리 학습 공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서 선생님들의 이제 교육의 그 의욕 이런 것들을 상승시켜 줄까 하는 고민을 저희 한국에서는 많이 일본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우리 가정이나 상업시설의 카페와 같이 아주 편안하고 가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또 아이들까지 이제 찾아와서 막 이제 같이 선생님들이랑 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그 소통도 이제 늘어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무실 공간을 어느 그 사회에 있는 그 시설보다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무실의 공간을 좀 센터화해서 이 안에서 휴게, 아이들과의 만남, 상담,
그 업무 뭐 여러 가지 또 회의 이런 거 선생님들 간의 회의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 그런 공간이 가능하도록 투자를 좀 많이 하자. 이런 그 사회적인 그 합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 그 사진은 일본에서 소개한 그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서 제시해드린 거고요. 저희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막 어지럽게 널려있던 업무 공간이 이제 ICT 기반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변모되고 있고, 요건 아까 용남고등학교 사례인데 이게 이제 휴게실이긴 하거든요. 휴게실인데 2층, 3층에 있는 휴게실인데 이게 데크와 연계해서 휴게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하는 이제 다목적 공간으로 한 사례고, 여기 회의실도 일반 사무 공간의 회의실 못지않게 좀 굉장히 공간의 질을 높여서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박성철 박사님께서 계획하신 원주 치학고등학교의 이제 그 교무실 휴게 공간인데, 이제 사회에 있는 카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선생님들의 회의 공간으로 쓰고 휴게 공간으로 쓰고 외부인이 왔을 때 접객 공간으로도 쓰고요. 개방된 여기 학생들만 이런 개방된 휴게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개방존에 이제 갇혀 있는 교사휴게실이 아니라 좀 개방된 존에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존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아이들의 개별 상담실도 이제 교무실 안에 확보를 하고 굉장히 깨끗한 분위기로 하고, 아래쪽에 또 이제 상담실하고 이제 회의실 연계된 건데 이제 탕비 공간까지 해서 여기 학교가 아니라 가정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일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교사 관점에서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교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이 학교 레벨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음에 클래스룸 기준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측면에서는 교사의 서포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본과 매우 다릅니다. 또 가이던스 문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안에서 좀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교무실 부분인데요. 사회적 관점에서 2대1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사회적인 것, 뭐 집기 그러한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최저가를 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고,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요가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미들랜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하나의 사례로 이러한 식기 자체가 각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닝 스테이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그 탁비실도 있고, 더 스텝룸에서 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휴게실, 라운지와 같은 공간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와이파이 데이터 포인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처럼 뭔가 실천을 하는 공간, 요가 활동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작업실이라기보다는 요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의 웰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교실 그리고 교사의 준비 작업을 위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페이퍼리스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그리고 ICT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나아간다면 최종적으로 페이퍼리스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 제한된 것입니다. 이것도 미들랜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학교의 그 집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활발하게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하게 유연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사가 모든 하늘을 통틀어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 스페이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학생 없을 때도 할 수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학교에서의 중학교 이상입니다만 파스럴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작은 그룹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이러한 전원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협력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학생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미팅 스페이스입니다. 교사가 모여서 계획을 짜고 그룹 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그 레벨에서도요. 뭐 의회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학교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미팅룸은 여기서 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스태프룸 즉 교무실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즉 각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멤버들이 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의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어떤 생활면에서요 문제를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경우인데요. 소학교 경우에는 교사들의 와크 스페이스로서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 담임 경우에는 1학년 일반 반에 책상 있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발표하신 것은 다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각 반에서 모여서요 수업 준비를 하고 다음 날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방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에는 교무실은 일도 하면서요. 근데 아까 소개한 방은
자기를 그 리프레시하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경우에는 스텝룸이 있고 그것은 각 부서마다 부문마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이라든지 외국어 그리고 과학 과목. 근데 아일랜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교육에 예를 들어서 교무 주임 있고 스텝룸 있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부교장 선생님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력 교사일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일랜드하고 상당히 비슷하기도 한데요. 교실을 사용해서 교사가 워크스페이스로서 사용합니다. 교실 책상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메인 교실에서는 어떤 그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를 사용해서 큰 화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경우에는 오피스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교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그 스크린을 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페이퍼레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 페이퍼로 보존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오른쪽 보시면은 공동 학습용 스페이스가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관하고 준비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새로운 학교인데요. 아직까지 그 박스가 많이 있죠. 이것도 교직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음 왼쪽 보시면 뭐 무슨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원 교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점심 때 커피를 타거나 사회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미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이고요.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 함께 일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교종이 보이는 데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부분은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함께 뭔가를 할 때는 교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중학교가 되면은 미팅룸이 있고 아니면은 그 리더십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는 블레이크아웃이라는 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나라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의 결정적으로 모자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교실이 전 오버하게 말하자면 아이들하고 뭔가 싸워야 되는 전투하듯이 대해야 되는 그러한 장인데요. 근데 그러한 뭔가 스트레스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아까 춘전이라는 단어를 아일랜드에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춘전이라는 관점이 앞으로 일본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교직 공간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행사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한 시간 관계상 두세 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바우라 공업대학의 모리라고 합니다. 패널 디스커션 시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의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각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습 공간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 테마로 존재를 해왔을 텐데요. 아까 뭐 가연중 아니면 토론 중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 교실의 공기의 그 공기질, 에어 퀄리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추가해서 안전성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부분, 일반적인 주제와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개정을 한다고 할 때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 3가지 정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꾼다라고 할 때 효과적인 학습 공간을 만들기 위한 주제가 될 만한 3가지 만약에 요소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아일랜드 분들 혹시 지금 질문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아일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리피트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에비덴스가 있으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예를 들자면 실내 공기 또는 탄소 아니면 조면, 음향,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이삼민 센터장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 학교 시설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시설 안전법이 별도로 있고요. 학교를 친환경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녹색 친환경 학교 건축 인증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리드처럼 민간에서 하는 인증 제도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브리엄도 있고 한국에서는 국가가 법 제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의 안전, 학교의 그 친환경 성능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도록 법제화해서 새로 건축을 할 때 그 기준에 맞게 학교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가이드라인 개정 그 효과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한국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IT 이제 교육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올해 이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연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좀 가이드라인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일랜드에서 혹시 코멘트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하나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하는 거는 홀라이프의 탄소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EU의 퍼포먼스 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기후에 관한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생애 주기의 탄소는 오퍼레이션 상의 탄소와 그리고 사용량 둘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네, 난방이라던가 조명에서 나오는 탄소, 또 뭐 실제 자재와 관련된 탄소, 거기서 나오는 탄소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설계팀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지에 대해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최적화하고 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요소는 카본, 탄소가 그 시멘트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원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CO2의 크로스 터미네이션 된 목재를 통해서 CO2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러한 컨셉도 있습니다. 최적화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조 설계상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가이던스도 있고 설계 가이던스도 있습니다.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형태로 카본과 그러니까 CO2의 배출 삭감을 위한 시책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를 디지털 관점에서도 접근하자라는 그러한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설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이를 위한 답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답변인데 이게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잘 고민해서 실행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학습을 촉진하는 영감을 주는 그러한 환경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Once you have to 네, 이산화탄소 문제, 배출 삭감 문제도 있고요. 장례적으로 디자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12년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제로 에너지 빌딩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 서비스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그 당시에는 에너지를 반출 에너지 소비를 삭감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뭐 석유 위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 퀄리티 문제도 빠졌었습니다. 실내 공기 문제도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CO2 센서를 설치하고 에어 퀄리티 사용으로서 검준하고 감염뿐만 아니라 대기질, 공기질을 검토하자 해서 모니터링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메카니컬리 벤틸레이션 히트 리커버리 MHVR 기계 환기 열 회수 기술입니다. MVHR 네, 코로나2도 이런 것이 생기고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에서요.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총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각국에서 한 분씩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이 미래 교육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의 웰빙 향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실사적인 느낌 상당히 좋은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각국의 활동 그리고 공통된 도전 여러 가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표준 그리고 운영 디자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코로나 이후 이것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면서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오늘 많은 화제가 났습니다. 그것을 또 참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함께 공유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로 배우고 장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께 참석자에게 큰 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국에 귀국하시면은 거기서 배운 것을 더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자기 그 자리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이 선생님.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방된 학교 공간, 가변형 학교 공간 계획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게 잘 쓰여지는 케이스가 있고 잘 쓰여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 공간들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이제 적용될 때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그 학교 건축 계획 기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새롭게 적용된 공간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학습 및 학생 정서에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 계획에 대한 노력은 다양한 가치와 적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방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마인드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제 많은 사례와 이제 그 의견들을 공유했는데요. 우리 모두의 학교 공간에 대한 노력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したらニュージーランドお願いいたします。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일본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학교를 바라보고 또 이번 심포지엄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늘날 만드는 학교가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인프라가 되는 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도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발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후변화의 위기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자산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웰빙을 디자인의 중심에 삼고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 미션은 전 세계 레벨의 교육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학교 자산에서 이런 거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이 서포트를 받고 창의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더 따뜻하고 안전하고 공기질이 좋은 환경에서 적응 가능하고 좋은 환경에서 중요한 아세스로서 아이들이 필요한 스킬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심포지움과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소통하는 거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가선 선생님 일본 상황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총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국에서요 적절한 그리고 발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기에 제가요 더 붙일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심포지움 주제는요 미래를 위한 학교 조성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요. 부제로서 학교 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의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배움터 그리고 가르치는 장소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부제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표는 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학교 조성물을 만들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그 지역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을 곳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각국에서도 지역과의 관련성, 커뮤니티에서의 학교의 자리매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발언이 주제를 통해서 각국에서 자연스럽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학교라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 아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각국 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의 사례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것이 제 자신도 경청하면서 상당히 자극을 받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행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각국 상황을 들으면서요. 그래도 창조적으로 임하려고 하시는 자세가 많이 와닿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마음은 일본에 있는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일본에서는 일본 학교 시설 조성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께서도 각국에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다음 도전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고요.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국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부 파넬 디스커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